일단은 8번부터 볼게요. 7번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물론 너희가 지금 미래엔이랑 비상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을지 안 나와 있을지 봐야 돼. 출판사별로 좀 달라서요. 그래서 7번은 아무튼 교과서에 있는 건데 어차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식만 세우는 거였으니까 7번은 식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여 문제 잘 읽고 8번 볼게요. 작년도 신입생 수는 중고등학생 합쳐서 8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중학생은 20% 늘고 고등학생은 10% 줄어서 전체적으로 25명이 늘어났다. 이런 거를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이렇게 과거가 있고 올해 이번 이렇게 현재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얼마나 증가했나 감소했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미지수로 설정을 해요. 작년이 기준이 될 거고요. 작년이 기준입니다. 과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를 그러면 미지수로 x랑 y로 놓을게요. 중학생 수를 x명, 고등학생 수는 y명 이렇게 놓고 나면 식이 하나 세워져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했냐면 800명이라고 했어요. 이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져 있는 학교인 것 같아.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800명이니까 첫 번째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x 플러스 y는 800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올해 신입생은 작년에 비해서 중학생 수는 20% 늘고 고등학생은 10% 줄어서 전체적으로 25명 늘었다. 이걸 825로 계산하면 너무 숫자가 커요. 물론 그렇게 계산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거야. 늘어난 사람 수는 더해주고 줄어든 사람 수는 빼줬을 때 전체적으로 몇 명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학교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반이 있는데 학교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반 전학이 그렇게 쉽진 않으나 전학이 되게 흔한 학교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반이 있는데 남학생이 몇 명 들어오고 여학생이 몇 명 나갔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변화됐어. 라는 이 변화량에 대한 것을 한번 식으로 세워본다면 남학생이 3명 빠졌다. 여학생은 5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들어온 거냐면 2명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소한 사람 수는 마이너스, 증가한 사람 수는 플러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2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20%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중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20x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바로 약분해서 5분의 1x로 쓰는데 일단 식을 이제 똑바로 세워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100분의 20x가 늘어난 중학생 수가 돼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은 10%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는 거야. 고등학생은 10%가 줄었대요. 그러면 y의 100분의 10만큼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람 수니까 빼기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몇 명? 총 25명 늘었대요. 만약에 25명 줄어든 거면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되면 될 거고 25명이 늘어난 거면 플러스 25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가한 사람 수 더해주고 감소한 사람 수 빼주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을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검정식은 이렇게 세워서 풀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풀어서 x랑 y값 구하는데 일단 약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분해서 숫자를 조그맣게 만들게요. 100분의 20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고요. 100분의 10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 밑에 있는 식 분수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식에는 몇을 곱하면 좋을까? 5분의 1, 10분의 1이에요. 10 곱하면 되겠지. 이거는 양변에 10을 곱해서 나타낼게요. 양변에 10 곱하면 2x 마이너스 y는 250.
위에 있는 식은 얘들아 뭐를 곱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y가 똑같이 개수가 절대값이 같아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쓸게요. x 플러스 y는 800. 이거 어떻게 해줘 고은아? 이렇게 두식 만들었어. 누구를 소거시킬 수 있어요? y를 소거시킬 수 있어요. y 소거시키려면 뭐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3x는 y는 소거됐고 800하고 250 더할게요. 1050이고 일단 그럼 이거 x 구할 수 있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혜린아 혹시 남들 해봤니? 한번 해서 구해주세요. 몇 명 나오는지. 얼마? 300. 맞아요. 일단 x 350 나오면 y도 구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만 최종적으로 구할래요. 올해 중학생 수인데 이 x가 뭐였냐면 작년 중학생 수였어요. 작년 중학생 수가 350명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20%가 증가한 거니까 20%만 증가시켜 줄게요. 그렇게 해서 y를 안 구할게요. 고등학생 수를 구하는 게 지금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중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 작년에 35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350명에서 증가했어. 20% 증가했거든? 이거 20% 증가한 거면 얘들아 몇 퍼센트 증가한 거냐면 전체적으로 원래 그냥 100%가 그대로죠. 100%가 그대로인데 여기에 20%가 추가된 거니까 120%가 된 거야. 기존 거에 12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작년 중학생 수 350에 120%가 된 거니까 100분에 120을 곱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올해 중학생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주세요. 일단 350에다가 100분의 120 곱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 곱해서 나오면 돼요. 혹시 계산했나요? 계산한 사람 뭐 나왔어요? 420. 따라서 올해 중학생 수는 이렇게 420명이다 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 증가함수에 대한 문제는 작년, 지난달 이런 식으로 과거를 좀 기준으로 미지수로 놓고 올해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두 개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입니다. 이 10번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거 좀 볼게요. A 지점이 시작한 그러니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랑 C 지점을 거쳐서 운행하는데 조심할 것. B랑 C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B랑 C 지점을 넘어가요. 그 다음 지점으로 가는데 일단 B, C 지점을 그냥 거치는 어떤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스에서 A 지점을 출발할 때 30명이 탔다가 잘 생각해야 돼 너네. B 지점에서 6명이 내렸대. 이 6명의 의미가 뭘 것 같아? 6명. 얘는 이 6명은 어디에서 어디 지점으로 간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고작 B만큼 가서 6명이 내린 거니까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6명이 있는 거고, 그치? B에서 내렸으니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내렸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또는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만 가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 보면은 6명 내리고 12명이 또 타고, 근데 이 12명도 섞여 있는 거야. C까지 가는 인간도 있고 그 다음 넘어가는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C 지점에서 3명 탔어요. 얘네는 무조건 C 지점에서 탄 거니까 그 다음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3명은. 그래서 C 지점에서 이제 버스가 출발할 때 29명이 타고 있는 상황. 그럼 우리가 저 요금표를 봤을 때 사람 수를 아직 구할 수 없는 거, 여기서 못 찾은 게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거 6명 찾았죠? 근데 B에서 C로 가는 애는 몇 명인지 몰라. 왜냐면 12명이 탑승했는데 이 12명이 전부 다 C까지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X명이에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버스 요금에서 1,600원을 내야 되는 이 사람들도 몇 명인지 정확히 몰라. 왜냐면 처음 탄 30명이 전부 다 C까지만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사람 수도 Y명이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를 이제 사람 수를 X랑 Y라고 놓고, 그럼 이제 복잡한 식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결국에 X랑 Y, B에서 C까지 가는 인간이랑 A에서 C까지 가는 인간이 도대체 몇 명일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식을 하나 인간수로, 사람수로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6명은 A에서 B로 가는 거 확정이니까 이제 신경 안 쓸게요. B에서 C로 가는 사람들이랑 A에서 C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들의 합은 어떻게 계산할까? 라는 거야. 요게 조금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10번은. 그래서 너희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럼 B에서 C로 가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고 A에서 C로 가는 사람 몇 명인지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 그리지 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타는 인간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 것 같아? A에서 B로 가는 인간도 있고 A에서 C로 가는 인간도 있고 A에서 그 이후로 계속 가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타는 애들은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 타는 애들은 B에서 C로 가는 인간도 있고 B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여기서 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이 사이에는 없는 애들이에요. 얘는 무조건 그 뒤로 가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타는 애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게 확정 6명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타서 여기서 6명이 내렸다고 했으니까. A에서 C로 가는 사람 몰라서 우리가 Y라고 놨고요. B에서 C로 가는 사람 몰라서 X라고 놨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인간들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여기 보시면 처음에 몇 명이 있었다라고 했냐면 처음에 30명이 탔대요. 여기서 30명이 탔는데 30명 중에서 6명은 어때야 되냐면 6명은요. 그냥 A에서 B로밖에 안 가. 계산 안 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 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24명이 될 거고요. 24명. 요렇게가 지금 24명이 되는 거예요. 맞죠? A에서 B로 가는 게 고작 6명이었으니까. 여기 24명이 있고 그 다음 볼게. B에서 C로 가는 거랑 B에서 또 멀리 가는 게 이제 몇 명이냐면 여기 문제에 보시면 B에서 새로 12명이 탔대요. 여기 얘네들 지금 12명인 거예요. 얘네들 12명인 거죠. B에서 새로 탄 인간들이 12명인데 지네들의 꿍꿍이는 몰라. C에서 내릴 건지 더 멀리 갈 건지 모르지만 그냥 12명이 일단 타긴 탔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C에서 3명이 더 탔다고 했어요. 3명. 근데 이 새끼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 3명은 이 3명은 이 뒤로 갈 거거든? 그게 지금 3명이라는 거야. 새로 탄 사람 3명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인간이 몇 명이 되냐면 위에다 써줄게요. 얘랑 맞춰서 29명이 됐대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애들로만 이제 식을 세울 거거든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애들. 그게 진짜 첫 번째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Y에다가 모르는 애들. 얘네들이 24고요. X에다가 모르는 애들. 얘네들이 12이고요. 여기 29명 남은 거 잘 고려해야 돼요. 일단 29명 남은 거 중에 요 3명은 어때? 요 3명은 무조건 저 뒤로 넘어가는 거지.
무조건 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빼주자. 계산을 해주지 말자. 이 중에는 X나 Y에 포함된 애들이 없죠. A에서부터나 B에서부터 탄 애들이 없지. 3명은 C에서 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29명 중에 3명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 X나 Y의 합으로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29명 중에 3명 빼고 26명 있어요. 이 26명의 의미 뭘 것 같아요? 29명 중에서 3명을 뺀 이 26명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얘네 뭔지 아시나요? 이 26명은요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멈추는 애들이 아니라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아니라 C에서 떠날 때 29명이 있었다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새로 탄 애들이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26명의 인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26명의 인간은 이 뒤로 갈 애들이에요. 넘어갈 애들. 그럼 넘어갈 애들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이거의 합 24와 12의 합, 이 합 중에서 X, Y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 빈칸에 있는 이 인간들 중에 이제 2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랑 Y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24명, 여기 있던 12명을 더해요. 이 중에서 이 밖으로 빠질 놈들 있지. 26. 이 뒤로 넘어갈 애들, C 다음으로 계속 갈 애들. 이 새끼들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에서 넘어갈 애들을 빼준 게 여기서 C에서 내리거나 B에서 타서 C에서 내리거나 요는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26 이렇게 해야 되는 게 X랑 Y의 합이 돼요. 이건 좀 문제가 꼬았습니다. 조금 더 기존에 나오는 스타일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어요. 인간수를 구할 때. 두 번째는 계산하기 쉬워요. 탑승 금액은 되게 쉬워. 판매 금액은. 왜냐면 여기 6명 1,100원 내면 되고 X명은 900원 내면 되고 Y명은 1,600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6,600 플러스 900X 플러스 1,600Y를 하면 판매 금액이 18,400원이래요. 18,40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두 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되는데 잘 찾아야 돼. X를 구하는 건지 Y를 구하는 건지 보시면요. 1,600원 낸 사람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1,600원 낸 사람은 A에서 C로 간 Y명이야. Y 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요거 정리해서 계산합시다. 10번. 계산하고 마무리 좀 해놓읍시다. 11번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진우야, 다 했어? 네. 다 했어? 저거 맞았어. 맞았어요? 네. 잘했어요. 근데 밑에 거 0 많으니까 0 먼저 2개씩 다 지워요. 0 2개씩 좀 지우고 그 다음에 그럼 9x 플러스 16y는 어쩌고 나오잖아. 위에 있는 식을 9x로 만드는 거야. 9를 곱해서 9x 플러스 9y 이렇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고은이 나오니? 답 나와요? 네. 혜린이는?
보자. 시간이 없어. 우리 이 5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시간 남아서 선생님 숙제할 줄 알았는데. 이거 0 날리고 9x로 만들게. 9x 플러스 16y는 184에서 66 빼면 돼요. 184에서 66 빼면 얼마일까? 108.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y인데 가감법 쓰기 위해서 9로 곱할게요. 9x 플러스 9y고 24 플러스 12 하면 36인데 여기에 26 빼면 10인데 9 곱할 거야. 90이지.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7y는 108에서 98 빼 108이 아닌가? 108이 아니라 16 빼야 되지. 118이죠? 118에서 98을 빼요. 그럼 118에서 98 빼면 어떻게 돼요? 28이요. 이런 y값 나와요. 다음 11번 갑시다. 3분짜리 곡과 5분짜리 곡을 섞어서 재생해서 곡과 곡 사이에 20초의 그 쉬는 시간까지 합쳐서 1시간 33분이 걸렸대요. 자, 시간 조심해야겠다. 분도 나오고 초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니까 가운데 거 분으로 통일할게요. 자, 분으로 통일할게요. 그럼 이제 분으로 통일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3분짜리 곡을요, X곡 있다고 하고 5분짜리 곡을요, Y곡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네를 섞어서 재생했대요. 그럼 재생 시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3분짜리 곡 X곡 재생했으니까 3X, 5분짜리 곡 Y곡 재생했으니까 5Y. 근데 주의사항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쉬는 시간. 일단 쉬는 시간이 곡과 곡 사이에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간격의 수는 곡 수 빼기 1인 거 아세요? 만약에 10곡, 10곡, 몇 곡, 조금만 4곡이 있어.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이 있어요. 이거 사이에 쉬는 시간 어때? 간격 3군데 생기지. 맞죠? 5곡이 있다. 간격 4군데 생기죠. 이 간격의 수는 이 곡의 수에서 빼기 1을 하면 되잖아. 옛날에 막 초등학생 때 나무 문제에서 많이 해봤을 텐데. 그러면 이거 전체 곡이 x 플러스 y잖아요. x 플러스 y에서 1을 뺀 게 바로 이 곡과 곡 사이의 간격의 수가 되는데 이 간격이 지금 몇 초냐면 20초예요. 근데 우리는 분 단위로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20초를 분으로 바꾸면 60분의 20분, 즉 3분의 1분. 이렇게 해서 1시간 33분이 걸린데 1시간은 60분이니까 93분이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다음에는 5분짜리 곡하고 3분짜리 곡의 수를 바꿔서 틀었대요. 그러면 5분짜리 곡이 X곡 틀어지고 3분짜리 곡이 Y곡 틀어질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과 곡 사이에 똑같은 20초의 간격이 있고요. 이렇게 틀었더니 1시간 11분이 걸렸대요. 1시간 60분이고 11분을 더하니까 71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요. 정리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3분의 1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양변에 3 곱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도 돼. 양변에 3 곱해서 시작해도 돼요.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해봅시다. 양변에 3을 곱합시다. 3 곱할게요. 그럼 여기 9x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x가 있으니까 10x가 만들어져. 10x. 3 곱한 상황이야. 나 y는 여기 3 곱하면 15y가 있는데 뒤에서 플러스 y가 있으니까 16y가 만들어지고요. 상수항은 93 곱하기 3을 먼저 할게요. 279가 있어요. 279. 근데 여기서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280이 됩니다. 280. 그럼 이 밑에 있는 식도 똑같이 3 곱할게요. 15x고 여기 이건 거꾸로 바뀌면 돼. 16x가 되고 여기 10y가 되면 돼. x랑 y랑 서로 바뀐 상황이니까. 그 다음 71에다 또 3 곱할게요. 71에 3 곱하면 213입니다. 근데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또 이항하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214가 돼요.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2로 더 나눠서 하겠다 하면 2로 더 나눠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바로 x나 y 개수를 맞춰주겠다 그러면 개수를 맞춰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x랑 y 값 중에서 우리는 처음 재생하려고 한 5분짜리 곱의 수를 구해야 하니까 y를 구하는 게 좋아요. y를 구하려면 x를 죽이는 게 좋거든. 그래서 x를 맞춰주세요. x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y를 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답을 도출하기에는. 고은아 이거 x 맞출 거야. 몇으로 통분할까? 통분 똑같이 맞출까? 40이요? 근데 16의 배수 중에 40이 없잖아. 80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80으로 하려면 위에 있는 식 8 곱하고 밑에 있는 식에는 5 곱하면 되죠. 위에 있는 식에 8 곱하고 밑에 있는 식에 5 곱해서 80으로 맞춰서 y 구합시다. 구했나요? 숫자 너무 싫다. 엥? 뭔가 이상해. 예쁘게 안 나오는 느낌인데?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 이거 다르게 풀어가지고 선생님은 아까 숫자를 다르게 풀었거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가? 몰라요. 선생님 아까 쓴 거랑 개수가 좀 달라서. 봐, 이상하게 나와. 선생님 아까 39y는 585 나왔거든? 근데 여긴 78y는 나오네. 585의 2배가 얼마지? 585요? 네. 아까 39y는 585 나왔어. 1170 맞는데? 아니야 이거 맞아. 선생님 계산한 거에 2배만 된 거예요. 이거 나눗셈 돼요 안 돼요? 아까 585 나왔어. 그래서 계산했거든요. 귀찮네. 아니지. 굳이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그치? 네. 맞아요. 15 나와요. 15나.
15 y만 구하면 된다? 왜냐면 5분짜리 곡, 처음 재생하려 했던 5분짜리 곡의 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빨리 갑시다. 시간 없어요. 12번. 완전히 통과하는, 완전히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너네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의 의미를 아시나요? 진화는 작년에 하지 않았나? 완전히 통과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차가, 보통 기차가 많이 나오니까 기차로 얘기할게요. 기차 앞대가리가 들어가서 뒷꼬리까지 다 나와야 완전히 통과해요. 앞대가리가 들어가서요, 뒷꼬리까지 다 나와야 돼. 우리가 터널을 하나 그릴 건데 이 터널을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기차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서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건데, 기차가 이렇게, 그냥 손 대충 만들게. 기차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기차가. 기차가 들어가요. 기차가 들어가서 머리부터 들어가야지. 이제 앞대가리라 표현했지만 앞에부터 들어가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몸통이 다 빠져나오는 상황을 의미해요. 이렇게 몸통이 빠져나오는 상황. 이게 완전히 통과한 거지. 그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가 간 거리를 보시면 대가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이 간 거리를 보면은 기차가 이동한 거리 어떻게 돼요? 그냥 터널 길이만큼만 간 게 아니야.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몸통 길이까지 더해진 만큼 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다의 의미는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그냥 터널 또는 다리 길이, 이런 통과하는 것의 길이에다가 자기 몸통 길이 있지, 기차 몸통 길이, 이것까지 더해야 바로 이게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길이가 60m인 기차가 있는데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8초가 걸렸고요. 속력은 초속 A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속력이 A고 시간은 18초니까 18A,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한 게 거리가 돼야 되는데 철교의 길이인 B가 아니라, 그냥 B가 아니라 자기 몸 길이까지 더해야 된다고. 기차의 몸 길이. 그래서 60 플러스 B, 이게 바로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간 거리가 돼요. 그럼 여기 터널을 건너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지. 30초가 걸렸대요. 시간 30에다가 속력 A를 곱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되는데,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자기의 몸 길이를 더해야 돼. 터널은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 철교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럼 철교의 2배니까 이 B가 바로 터널의 길이가 될 거고, 자기 몸은 길이만큼도 더 가야 하니까 60 플러스 2B가 바로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연립하면 나옵니다. 생각보다 심플해요. 5점짜리긴 한데. 25번 빨리 하고 마무리해야 돼, 우리. 요거는 좀 숫자가 심플해서 계산 안 해줄게요. 12번은 자, 상황을 봅시다. 요것도 25번도. 25번에 직선 2개를 그렸더니 평행사변행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평행사변행이 만들어졌고요. 한 직선은 y는 2x-3이고 한 직선은 이름을 몰라요. 아, 그럼 망했어. 평행사변행이 만들어졌대요. 2px 플러스 y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예요. 원래 평사 되려면 약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점 B, 점 C, 점 D, 점 A, 요 상황. 그럼 평행사변이니까 얘들아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 같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y는 2x-3이랑 y는 3이랑 y는 -3이랑 만나는 점들이 있어. 얘네들을 먼저 체크해야 되거든요. 식이 멀쩡하게 주어진 이것들을 먼저 기준으로. 점 A는요, y좌표가 3이니까 주어진 1차 함수식에 y에 3을 넣어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3이 되니까 점 A는 3,3입니다. 그리고 점 B는요. y절편이야. y는 마이너스 3이지 y절편. 그래서 얘는 0,-3이고요. y절편이니까. 근데 이제 얘들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4라고 했어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요.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옆에 있는 변을 곱하면 안 돼. 여기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나오는 부분, 이 높이를 곱합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고 이게 24가 되어야 한대. 근데 우리 이 중에서요 높이 알 수 있어요. 높이 어떻게 될까? y는 3이라는 직선에서 y는 마이너스 3까지잖아.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건 얼마야? 3에서 마이너스 3까지면? 6이지. 높이 6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 24가 되려면 밑변의 길이가 4가 돼야 되지. 4 곱하기 6이 24니까요. 그럼 밑변 길이 4니까 점 A로부터 4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 점 D, 점 B로부터 4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 점 C예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점 D는 여기 4만큼 떨어질 거예요. 왼쪽으로 3,3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가요. 3,3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진아야 어떻게 돼? 3,3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가면 몇 컴마 몇이 될까? 네? 3,3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가. 그치? 4만큼 빼주면 되지, x좌표를. 마이너스 1,3 이게 점 D 좌표가 되고 혜린아 0,3에서 4만큼 갈 거야. 왼쪽으로 4만큼.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 y좌표는 똑같죠? 왼쪽으로 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 거니까. 그럼 점 C랑 점 D 좌표는 저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점 C랑 점 D를 지나는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너네 1차 함수는 식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점을 지나면 되잖아. 기울기 찾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y절편 찾아주면 되는 거. 오나 기울기 얼마인 줄 구할 수 있어? x 얼마나 증가했을까? 3만큼 아니네 3만큼 증가했네.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자. 여기서 여기로 가자. 3만큼 증가해요. 그때 y 값은 얼마나 증가해요? 6만큼. 그러면 3분의 6이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2예요. y는 2x고 y절편 모르지? 이 y절편 어디 찍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두 점 중에 한 점, 한 아무거나 점 C나 점 D 중에 하나를 대입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y절편 구한 사람. 그렇지. y절편 구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생겨먹잖아. y는 2x 플러스 5인데 우리 저 식의 형태는 뭐뭐뭐는 0 이렇게 정리돼 있죠. 2px 플러스 y 플러스 q는 0 이렇게 정리돼 있죠. 그럼 이거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돼요. 주의사항 문제에서 q가 음수가 돼야 돼요. 지금 q가 음수라는 거는 상수항이 음수가 돼야 돼요. 현재 지금 상수항 플러스 5니까 양수지. 그럼 이거 음수로 만들려면 여기 우변에 있는 이 숫자들을 다 좌변으로 이양시켜줘야 돼요. 얘 음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q에 들어가는 이 상수항이 음수라 있으니까. 그러면 다 왼쪽으로 이양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저 2px랑 똑같대. 2px 플러스 y 플러스 음수 q는 0 같은 식이 돼야 돼요. 개수 비교해서 p랑 q 값 구해볼게요. 이거 둘이 같아야 돼. 혜리가 p 얼마 나왔거든?
이거 둘이 똑같아야 돼. 그치. 도원아 이거 둘이 똑같아야 돼. Q 얼마나 많아? 뭐 아니지. 음수로 일부러 맞춘 건데 왜 5야? 플러스 Q잖아.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수미 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냐?